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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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아마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청취하고 있는 학생들도 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같이 인사를 잘합니다. 같이 생중계 보고 계신 분들한테도 인사 같이 할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제는 R&D 부분 직무 토크쇼가 있었고요. 오늘은 전략지원 부분에 오전, 오후 2회에 걸쳐 진행이 되게 됩니다. 참여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전에는 상품 전략, 마케팅, 영업 서비스이며 오후에는 경영기획, 재경, 홍보, 경영 지원 부분입니다. 전략 지원 부분은 아마 전공 무관이다 보니까 아마 꽤 많은 학생들이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각 현업에서 오신 그 전략 지원 선배님들께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아마 많이 최대한 노력해서 풀어드리려고 노력할 겁니다. 또한 사회자로서 여러분들의 입장이 돼서 정말 사이다 같은 질문들을 콕콕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해도 될까요?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각 전략 지원 부분에서 어떤 분이 오셨는지 간단하게 인사부터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품전략본부 시장분석팀 황수연 대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팅사업부 브랜드전략팀 이상민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영업본부 국내 마케팅팀의 정성윤 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외영업본부 동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동건 대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용사업본부 상용기획팀에서 근무하는 원진재 대리입니다. 네, 돌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성윤 대리님, 지금 어떠세요? 기분이? 생방송의 돌발 질문이라 참 당황스럽긴 한데요. 네, 그래야 재미있겠죠? 예. 네. 무엇보다도 지금 제가 사실 이런 자리에 있었던 적이 약 한 7년 전쯤에 있었는데, 이제 역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있다는 게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여러분들께 좋은 경험을 들려주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좀 했는데, 좋은 얘기들 듣고 또 이런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진재 대리님 계속 고개를 끄덕거리시던데 예. 어떠세요? 네. 저는 사실 여기 건물 들어오면서부터 굉장히 떨렸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생소하실 저희 본부에 대한 소개라든지 저희 직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여러분 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마 이 선배 사원님들도 이렇게 생방송으로 나가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대단히 많이 떨리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생방송에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약간 실수하더라도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 최대한 편안하게 또 최대한 솔직하게 최대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각 분들의 발표를 좀 들어볼까요? 얼마나 발표 준비를 잘해 오시는지 한번 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한 것들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지? 또는 우리한테 요구하는 완메익스 의무부에 대한 본인들의 답변들은 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상품 전략의 황수연 대리님 준비되셨어요? 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품전략본부 시장분석팀의 황수연 대리입니다. 저희 본부는 생각을 자동차로 실현해내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본부에서 경험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상세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 소개입니다. 인재채용팀에서 이 부분에 저를 표현해낼 수 있고 저의 업무를 표현해낼 수 있는 사진을 넣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보시는 사진은 이탈리아의 스텔비오라는 비탈길입니다. 매우 험난하고 그 다음에 위험하고 그리고 꼬불꼬불하네요. 제가 보기엔. 네, 순탄치 않은 길을 표현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걸 볼 수 있죠. 제가 8년 동안 회사에서 겪었던 일들을 잘 표현해준다고 생각해서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상품전략본부는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을 기획하는 본부이고 저는 이곳에서 8년째, 그중에서 상품 기획은 5년, 그다음에 시장 분석을 2년째 하고 있는 황 대리라고 합니다. 상품전략본부는 상품 전략과 상품 기획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에 상품 전략은 시장을 분석하고 조사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놓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는 개발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5년 후, 10년 후의 일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 전략은 아마 현대자동차의 미래를 책임지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파트인 상품 기획은 이런 전략에서 세운 계획을 실제로 자동차로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각 부분에서 각자의 니즈를 가지고 요구하는 내용들을 모두 다 함께 수렴하여서 모두의 공감대를 살 수 있을 만한 컨셉을 기획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그 회사 내 각 부문보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소비자입니다. 우리 회사에 있는 모든 부문들보다도 높게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비자를 이해하는 일부터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왼쪽에 있는 지도는 제가 i30라는 차를 기획할 때 실제로 유럽 감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달렸던 적이 있는 거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2000 며칠이나 저렇게 도셨어요, 전체? 네, 총 3일간의 루트이고 하루에 700km가 넘는 도로를 달리는 강행군이었습니다. 직접 운전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예. 상품에 계신 여성 그 직원분들은 거의 다 운전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네, 실제로 뭐 여기와는 다른 현지 사정을 이해하고 또 뭐 유러피안들의 감성을 이해하고자 달렸던 것인데 보시면 뭐 독일, 이탈리아, 뭐 스위스 등 여러 국가의 국경을 넘으면서 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독일의 가장 유명한 도로인 아우토반도 달려보고 아우토반에서 1차선을 달릴 때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운전자가 부끄럽지 않은지도 실제로 체감할 수 있고 그리고 몇 킬로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몇 킬로를 다니셨어요? 몇 킬로 다녔습니까? 아우토반의 구간마다 다르지만 거기는 이제 뭐 속도 리밋이 아예 없는 도로도 있습니다. 뭐 제가 밟을 수 있을 최대의 순간을 밟았지만 좀 두려움이 있어서 끝까지 말씀 안 안전운행했습니다. 해주시네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 이탈리아의 스텔비오도 제가 이때 실제로 달렸던 도로인데요. 그때 이 꼬불꼬불하고 위험한 도로를 달리면서 이 차에 나의 생명을 맡길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이 차는 얼마 정도의 바디 거동의 안전성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지 같은 것도 현지 도로에서 뭐 실제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유럽 사람들이 주로 들고 다니는 물통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것을 관찰해서 컵홀더 크기에 반영을 하기도 하고 운전대를 잡는 습관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반영해서 내장 재질을 정하기도 합니다. 아주 고가의 외산차들도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반면 좀 뭐 작거나 쌀 수도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여러 가지 차종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기획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지도는 영암 서킷의 지도인데 극한의 성능까지도 체험하기 위해서 서킷에서의 시승 행사도 자주 참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기획했던 i30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 제가 기획했던 i30는 16년 말에 국내에 런칭을 했습니다. 하지만 13년 초부터 관련 부문과의 뭐 협의를 진행하는 길고 끈기가 필요한 시간이 시작됩니다. 무려 3년 반 동안 준비를 해서 차를 세상에 내게 되는데요. 사내 거의 전 부분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된다는 점은 우리 본부의 큰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혹시 관련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느 부분하고 좀 많이 얘기를 하나요? 뭐 여기 밑에 제가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뭐 실적을 중시하는 국내 영업 부문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차량을 개발하는 연구개발본부와도 자주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차량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와도 직접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뭐 회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재경 부문이랑도 자주 연락을 합니다. 뭐 예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제가 연구소에 양책임님이라는 분과 자주 연락을 하기 때문에 뭐 손가락이 저절로 전화번호를 기억할 정도인데 그 양책임님도 뭐 전화 벨소리만 들어도 저인 줄 알면 등골이 서늘하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치를 떠십니다. 근데 그래도 뭐 같은 차를 기획하고 같은 새끼를 키운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함께 으쌰으쌰해서 사이좋게 지내고 있고 지금까지도 친밀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 돌발 질문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 연구소에 보면 PM이 있어요. 약간 상품 업무하고 약간 비슷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좀 차이가 있나요? 상품과 연구소의 PM은 어떻게 다른가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양책임님이 바로 PM이신데요.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이나 재경 이런 부문들과 모두 다 이야기를 한다고 치면 PM은 연구소에 있는 더 세세한 분들과 소통을 하고 협업을 합니다. 각 부문의 설계자들 그리고 디자이너랑도 이야기를 하겠고 더 세부 기술을 다루는 다양한 그 연구소 내부 조직과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받고 한참이나 고민을 해봤습니다. 고민을 하면서 8년간 제가 일하던 8년간 무엇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는지 고민을 해봤는데 남들은 지나고 나면 전부 좋은 기억밖에 남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힘들었던 기억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아직까지 이 일을 재밌다고 남들한테 말하면서 이 일을 아직 계속하고 있을까? 그건 아마도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기획한다는 사명감 그리고 제가 만든 차에 저의 흔적을 남겨가는 자부심들이 저를 지탱해 주었던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나오고 있는 사진은 제가 기획에 참여했던 i30라는 차종입니다. 그중에 제가 남긴 흔적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보이는 모니터입니다. 이 모니터가 다른 차종들은 센터페시아 중앙에 들어있는 것에 비해 좀 튀어나와 있는 위쪽에 좀 튀어나와 있는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 거슬리는 부분이 없도록 불편한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된 공간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크래시 패드 부분은 좀 낮추면서 개방감은 올리고 또 운전자가 모니터를 바라보는 각도는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안된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내고 아마도 이 디자이너 분들이나 설계자 분들은 이거를 1mm 더 낮추고 2mm 더 낮추고 하는 문제로 수백 번 전화하고 회의하면서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아이디어 솔루션을 생각해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소의 양책임님께 전화를 합니다. 근데 오늘 양책임 얘기 되게 많이 하시는데 사전에 좀 얘기하시고 나오신 거예요? 아니요, 아마 모르고 계실 거예요. 네, 오늘 저녁에 만나서 술 마시기로 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꼭 이 얘기 전달해 네, 주시기 그때 바랍니다. 꼭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책임님께 전화를 해서 책임님, 이러이러하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런 거 하나 넣어주세요. 그러면 책임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새로 하나 개발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개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좀 빨리 개발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양채빈님을 괴롭히고 그리고 또 디자이너와 설계자들을 제가 많이 괴롭혀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실제로 이 모니터를 만들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친구들한테 이 사진 보여주면서 이거 누가 만들었게? 내가 만들었다. i30는 다 내가 만든 거다. 이렇게 좀 의시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국내 유명한 저널리스트들이 시승기를 쓸 때 모니터가 참 예쁘고 사용하기가 편하더라 하는 구절에 밑줄 쳐가면서 양책임님께 거 봐라. 내가 하자고 할 때 하길 잘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뿌듯해 할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직무 소개를 하러 와서 여러분들 앞에서 제 자식 같은 i30에 대해 자랑 한마디 더 늘어놓으면서 보람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꼭 하나 머릿속에 남겨가셔야 된다면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i30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자동차가 2만여 가지가 넘는 부품이 있다고 해요. 2만여 가지의 부품이 있는 만큼 아마 이 차가 세상에 나오기까지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손끝이 닿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2만 개 손길 중에 하나일 뿐이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을 만큼 작은 일이라도 할지라도 이런 자부심이 저한테는 사명감을 주고 또 힘내서 일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생각하면 가슴속이 조금이라도 더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일을 오늘 이곳에서 찾으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만날 수 있다면 그때는 좋은 선후배가 되어 만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수 한번 쳐드려야겠네요. 예.
대리님, 뭐, 마지막으로 뭐 양채님한테 메시지 하나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PM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예. 네, 정말 오랜만에 양책임님을 오늘 저녁에 만나기로 했는데요. 우연히 보고 있나요?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면은 또 뭐 예전에 같이 기획했던 스토리들을 풀어놓으며 술을 마실 계획인데 꼭 오늘 영상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사에서는 이렇게 같이 업무하는 파트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업무할 때는 싸우기도 하고, 뭐, 으르렁거리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정이 느껴지지 않아요? 왠지? 예. 말투에서 여러 가지 감정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되게, 선배님들 되게 기다리시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돌발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황 대리님께서는 i30를 되게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다른 분들 혹시 좋아하시는 차종, 꼭 현대차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뭐가 좋아하시나요? 예. 저는 소나타 하이브리드 좋아합니다. 왜요? 제가 입사해서 산 첫 차였습니다. 자, 첫차 느낌.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른 분? 네, 다른 분도 있으신가요? 좋아하는 차?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에서는 아마 보이기 어려울 텐데요. i20라는 차가 지금 해외에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i20는 소형하고 컴팩트하지만 그만큼 사랑받는 차라서 저는 그 차를 좀 뽑고 싶습니다. 원진 대리님 혹시 차 없으신 거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현대차를 가지고 있고요. 소나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는 사실 버스인데요. 저희 본부에서 이제 담당하고 있는 차이기도 하고, 사실 승용차는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는 차지만, 버스 같은 경우에는 공익을 위해서 운영하는 차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상민 과장님도 네, 하고 싶은 네. 저도 뭔가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옆에 보시면 매달려 있는 차, 저게 뭔지 아십니까? 아이오닉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오닉 담당이기도 하고, 또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불모지였던 전기차 시장에 한 지평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현대차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저 또한 그런 차를 상당히 좋아하면서 실제 타보시면 이래서 아이오닉이 좋구나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텐데 그거를 잘 고객들이 몰라주셔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네. 네, 또 돌발 질문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오닉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아이오닉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이름이 만들어졌는지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이오닉이 사전에 한번 찾아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오닉이 현재는 Q로 끝이 나는데 C로 끝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 찾아보면 이온성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온의 의미인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온을 생각하면 전기적 성향 떠오르시잖아요. 그런 전동화 플랫폼에 대한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온의 특성이 서로 간에 이렇게 결합력이 상당히 높고 플러스 마이너스 간에 어떤 물질과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즉 아이오닉도 약간 미래 모빌리티로서 단순히 차량뿐만이 아니라 ICT라든지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와 접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차를 지향한다라는 의미에서 아이오닉이라는 영단어를 썼고요. 마지막에 Q인 이유는 Q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그란 원의 끝이 하나 뚫고 나오는 형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혁신, 뭔가 새로운 것들, 뭔가를 현재 있는 것들을 파괴하는 형태의 파괴의 성장을 의미하는 영단어 조합이고요. 참고로 뭐 개인적으로 그 단어는 상당히 잘 만들어진 단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답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희가 혹시 준비하신 거예요? 아이오닉에 대한 돌발 질문을 했는데 그럴 리가요. 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우리 이상민 과장님의 발표를 좀 듣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사드렸던 마케팅 사업부 브랜드 전략팀 이상민 과장입니다. 저는 오늘 마케팅 사업부 전반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케터에 대한 인식과 실제 하는 업무 간의 간극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렇게 약간 투박하게 생긴 사람이 나와서 약간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서 마케터라고 하면 네가? 이런 인식을 많이 가지시는데, 그런 간극, 편견 제가 오늘 깨트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약간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그래서 되게 오락가락한 인상을 좀 많이 살았는데요. 학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공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베이스는 공돌이고요. 공돌인데 학교를 나올 때는 경제학 석사로 나왔습니다. 경제학 석사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코노미스트가 되겠구나라고 했지만, 저는 우연찮게 전략기획 직무를 하게 됐고,
실제 전략기획 직무를 상당히 오랫동안 했고요. 저는 경력 사원인데 현대차로 이직을 하면서 마케터로 또 한번 변신을 하게 됩니다. 네 가지를 보시면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시죠? 맞습니다. 어찌 보면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약간 질풍노도의 삶을 좀 살아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지금 직무를 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프로젝트 아이오닉이라서 아이오닉 차량과 연관이 있긴 한데 프로젝트 아이오닉이라고 해서 혁신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동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문. 새로운 문은 언제나 용기를 요구한다. 하지만 문 뒤엔 가능성이 있고 새로움이 있다. 이 문 뒤엔 지금까지의 한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모빌리티의 미래가 있다. 이것은 그 문을 열기 위한 시도. 저희 팀이 하고 있어서가 아니고 정말 우연찮게도 저희 팀이 하고 있는 일이 참 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 아이오닉은 현대자동차가 하는 미래 혁신 활동이고요. 미래 모빌리티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마케팅 사업부에서 이런 시도와 실험을 할까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브랜드의 이미지를 바꿔주는 역할과 브랜드의 생명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브랜드의 혁신성을 부여하는 관점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겁니다. 지금까지는 서론이었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마케팅 사업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신스틸러 같았던 양채기님 같은 분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좀 설명할까 고민이 되긴 하는데 담담하게 조금은 건조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의 현재 브랜드 위상은 이렇습니다. 16년 기준으로 125억 불의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전체 브랜드의 35위 수준, 그리고 완성차 업계 중에서는 6위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엄청난 성장을 해왔죠. 이처럼 브랜드 가치를 저희가 제고시키고 브랜드 이미지를 투여하고 또한 그걸 통해서 기업이 하고 싶은 얘기를 고객들한테 전달하고 또 상품을 통해서 시장, 고객에 포지셔닝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업무가 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저희 업무는 저희 혼자 하는 일이 없습니다. 저 또한 마케팅 사부 와서 단 한 번도 저 혼자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다른 부서와 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또 고객들의 어떤 니즈를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되고 또 시장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다양한 전공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포진해 계십니다. 마케팅 사업부는 크게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브랜딩, 마케팅은 전략기획 쪽 업무이고요. 또한 커뮤니케이션과 익스피리언스, 고객 경험의 측면은 실행에 좀 더 가깝습니다. 전략기획이라고 하면 실제 제네시스 같은 브랜드를 만들거나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제네시스 같은 브랜드를 만들거나 아니면 앞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을 분석을 해서 고객을 분석을 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포지셔닝하는 역할이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아마 그 업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을 단순히 그냥 우리가 만들기만 해서는 안 되니까 최근에는 고객 가치를 제한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고객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지에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현대 모터 스튜디오 이 공간도 우리가 우리의 브랜드 가치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구성을 하고 만든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뒤편에 전시되어 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WRC라는 레이싱 대회에 출전한 i20 개조차도 있는데 저희가 단순히 차를 만드는 거에서 넘어서서 실제 모터 스포츠까지 진출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차를 만드는 업체가 왜 모터 스포츠까지 해야 되냐? 단순히 차에 대한 고성능, 차에 대한 성능이 좋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이런 스포츠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브랜드의 역동성을 부여한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한 하나의 채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저희는 전 세계 미술관들하고 스폰서십을 맺어서 아트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애플이 나오고 나서부터 그게 되게 중요해졌던 것 같은데요. 고객의 감성을 터치하는 역할. 예, 현대자동차도 비록 제조사입니다만은 고객의 감성을 터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터를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마켓 플러스 마켓을 시장을
보고 분석하고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케터라고 하면 크리에이티브, 스티브 잡스 이런 걸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런 역할도 필요하죠. 필요한데 어느 정도 인사이트가 쌓이고 나면 그런 크리에이티브 상당히 중요한 역할입니다만은 그 뒷단에서 시장을 측정하고 분석하고 또한 이것들을 상당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분석을 하며 또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각종 노하우, 시장의 날리지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이것들을 구성하고 기획할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남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를 들려줘야 되겠죠. 강한 에고를 바탕으로 해서 주관적이고 주체적인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얘기만 하고 생각만 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트라이하는 일. 그래서 시장을 보고 분석하고 시장을 만드는 일이 결국 마케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돌발 조금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요. 되게 뭔가 은근히 자랑 많이 하시잖아요. 마케터의 뭐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본인이 다 얘기하셨는데 단점은 뭐세요, 본인의? 마케터로서의 단점. 최근에 마케터는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과거에는 우뇌형 인간이 좋다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좌뇌형 인간도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 양뇌형 인간이 다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략기획적 업무를 하다 보니까 좌뇌가 특별히라고 하면 안 되고 상대적으로 발달이 되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우뇌적인 성향, 약간 크리에이티브, 감성적인 측면은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 스스로도 좀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은 지금 당장은 또 우뇌가 발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협업을 하면서 다양하게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업 얘기가 나와서 아까 현장 시스템에 입력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타인 타부서와의 소통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람들과 원활히 소통하는 방법이 있나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우리 마케터로서, 우리 진짜 리얼 마케터로서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강한 에고가 필요하다. 주관과 주체가 필요하다. 근데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쉽게 또 융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전략 기획을 하다 보니까 저희 주관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거는 상당히 능한데요.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듣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저는 제가 잘 듣는 줄 알았는데 제가 알고 봤더니 귀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잘 듣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내가 너무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을 너무 잘했는데 옆 부서가 안 도와줘서 내 생각 아이디어들이 야 이렇게 또 직상해지는구나 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움직이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만 크리에이티브해서는 절대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져준다는 생각, 그런 노력은 좀 필요하고 저 또한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뭐 더 제가 중간에 끊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계속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중간에 끊기긴 했는데요. 예, 이 부분에서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오리를 거의 혹은 백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좀 상투적인 예신가요? 그 백조를 보면 상당히 우아하죠. 그게 하나의 크리에이티브 감성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백조가 우아한 모습을 물 밖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열심히 발로 물갈퀴로 저어야 되죠. 그런 치열하고 때로는 농업적 근면성이 필요한 시장 분석, 시장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이 반드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비로소 크리에이티브가 발할 수 있는 그게 마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동력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들하고 제가 좀 세대 차이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섹시한 단어를 쓰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힘들어서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했는데 고양이와 개로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강아지죠. 강아지로 표현해봤는데 고양이의 성향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실증을 잘 내고요. 그러면서도 다양한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래서 호기심이 되게 많습니다. 너무 식상한가요? 그러지만 호기심만 가지는 게 아니고 강아지처럼 강아지를 산책시킬 때 보면 아시겠지만 주인을 막 끌고 다니죠. 그런 활동력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호기심과 활동력. 저는 뭔가를 시도를 할 때 물론 조언도 듣습니다만은 그 조언들이 한 반 정도밖에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상황이 아니고 내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부딪히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전공도 바뀌었고 직무도 바뀌었고 지금은 마케터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죠. 이런 게 아마 저를 지금까지 오게 한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촌스럽다고 생각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야 이게 이런 캐릭터가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지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그런 캐릭터들이 향후에 여러분들의 동력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으며
정해진 시간이 좋은 시간이 상당히 짧아서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은데 마음만 되게 급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워낙 또 마케터라서 워낙 잘하셔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조금 하셨어요. 바로 이어서 우리 국내 영업의 국내 마케팅팀의 정성윤 대리님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예, 일단은 뭐 기다리느라고 좀 저 자신도 긴장이 되는데요. 제 자신의 긴장을 풀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내 영업본부로 혹시 지원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 많이 계시네요. 제가 목표로 삼은 분들은 이분들이 아니라 이분들은 저 얘기를 당연히 잘 들어주실 거고 이 나머지 분들도 제 얘기를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회사는 경력개발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부서로 가시고 싶으셔도 나중에 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분야를 또 개척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그 교류들이 잘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제 얘기를 잘 듣고 계시다가 나중에 저희 본부로 또 오시게 되면은 또 이런 얘기들이 잘 기억이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쟁이신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에서 가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경쟁은 아니고요. 예.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영업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국내 마케팅팀의 정성윤 대리이고요. 오늘 저는 오버 더 리밋이라는 주제로 한계를 넘기 위해 노력하는 저희 팀의 업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은 저는 대학교에서 통계학을 전공해서 이제 전공과는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런 자동차 회사로 입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좀 현장 경험을 쌓기 위해서 지점 관리 업무를 3년간 맡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마케팅 부서로 이동을 해서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남자분들은 많이 좋아하실 텐데요. 그 스포츠 관련 업무를 지금까지 맡아서 4년 동안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국내 영업본부인데 마케팅을 한다. 이 마케팅은 앞서서 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케팅 부서가 따로 있는데 이 국내 영업에서는 그럼 또 마케팅은 어떤 것을 하느냐? 우리 회사는 영업본부 안에 마케팅 조직이 같이 있어서 브랜드 관리뿐만 아니라 판매를 신장시키기 위한 마케팅 활동을 겸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마케팅이라는 업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추측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케팅이라는 사전적 의미와 같이 이 생산자가 팔려는 상품,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판매, 결국은 판매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영업본부에 속해서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마케팅팀은 크게 차종과 브랜드 두 종류의 마케팅 활동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활동의 가장 큰 차이점은 차가 있느냐 아니면 차가 없느냐입니다. 차종 마케팅은 신차 런칭을 비롯해서 시승회, 모터쇼 등 차가 메인이 되는 이벤트이고 브랜드 마케팅은 대형 콘서트나 이제 스포츠 등과 같이 차가 없더라도 브랜드 자체를 알리는 활동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그 안에서 스포츠 마케팅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모터 스포츠라든지 골프, 동계 스포츠 이벤트 담당을 비롯해서 각종 선수나 단체 후원도 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자면 뭐 굉장히 재밌는 일을 할 것 같죠? 실제로 재밌는 일도 많이 합니다. 좋은 경험도 많이 하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제 업무의 2가지 정도 에피소드를 들려드리면서 실제로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되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에피소드 얘기하시기 전에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이제 이상민 과장님께서 마케터라고 하셨잖아요. 본인은 마케터인가요? 저는 마케터라는 표현이 저에게 좀 과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조금 더 활동가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머리보다 몸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네. 예. 몸이 별로 좋아 보이진 않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개해드릴 에피소드는 일상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사례입니다. 저희는 2014년도에 현대자동차가 인천 아시안게임을 후원을 하면서 제가 마케팅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속으로는 많이 어떤 이벤트를 새롭게 해서 고객들에게 이제 전달을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마땅히 이제 좋은 아이디어들이 떠오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주말에 제가 미술관에 우연히 가게 됐는데 거기서 저는 아이디어 하나를 착안합니다. 이 미술관에 가시면은 어려운 미술 작품을 설명해주기 위해서 이 도슨트 투어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스포츠에도 적용해보면 어떨까? 사실 스포츠는 중계방송을 보면서 해설 듣기 때문에 귀에 쏙 들어오지만 이제 현장에 가게 되면은 현장에서는 현장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이런 설명들을 많이 못 듣게 돼서 이런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체적인 분위기를 알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만약 경기장에서도 해설자가 내 옆에서 설명을 해주면 어떨까? 그럼 더 즐겁지 않을까? 라는 가정에서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들을 초청하여 그 현장 응원단 프로그램을 기획하였고
이 2002년 월드컵의 주역이신 유상철 감독님을 초청해서 이제 현장 중계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게 됐냐면은 이 무선 송수신기를 가지고 이 유상철 감독님께서 직접 현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고객들은 귀에 이어폰을 꽂고 그 경기를 관람하면서 실제로 그 내용을 전달받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제 유상철 감독님이 경기장 한가운데 앉아 고객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응원하는 그런 이색적인 문화를 좀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듬해 2015년 이 골프계 별들의 잔치였던 프레지던스컵에서 저희는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제 고객 초청 이벤트를 실시하였고, 거기서도 고객들이 이 현장에서 그 골프 해설가의 이런 음성을 직접 들으면서 재미난 스토리까지 들으면서 이제 그 관람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좀 만들어줘서 이게 고객들에게는 굉장히 만족감을 좀 그 표시하셨고, 또 다른 그 회사들에서는 이걸 보고서 아 이걸 어떻게 했느냐라는 이런 시스템적인 문의들도 저에게 해오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보이는 단순한 것들이 새로운 시각을 만날 때 좋은 아이디어들이 탄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이 모터 페스티벌이라는 이벤트인데요. 다들 이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은 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이 무한도전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 모터 페스티벌이라는 이벤트를 그 현대자동차의 그 스포츠 마케팅으로 일환으로서 모터스포츠의 대중화와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이 송도 지역에, 인천 송도 지역에 도심에다 서킷을 만들어서 국내 최대 규모의 이런 모터스포츠 이벤트를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대회에 이제 무한도전 팀이 참여를 하면서 재미와 감동을 주는 스토리를 또 전파를 탔었고요. 이제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할 당시에는 14년도에는 제가 이제 그 마케팅에 입문했었고, 당시 직급도 좀 낮았기 때문에 담당하시던 과장님의 이 보조 역할을 하면서 어깨 너머로 지금 업무를 배웠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저에게도 기회가 한 번에 오게 됩니다. 모터 페스티벌 이제 2015년도에 행사가 끝나고 담당하시던 과장님께서는 이제 팀을 부서를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같이 서브로 담당했던 제가 이제 메인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는 대리 1년차로서 대리 2년차로서 이제 이런 현대자동차 국내산 이벤트 중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이벤트를 이제 메인으로 맡을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도 찾아왔었고요. 뭐 이제 말씀드리자면 마케팅 부서 같은 경우는 뭐 사원이나 대리나 굉장히 주도적으로 자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주도권을 좀 가질 수가 있는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4년, 15년도와 다른 어떤 새로운 이벤트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제 장점을 또 이어가고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혁신이 있을까 고민을 하던 순간에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저는 혁신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송도 도심 서킷에서 이 레이스를 다 끝나고서 이제 이런 준비 과정을 끝나고서 이 밤에 잠깐 바람을 쐬러 밖에 나왔는데 이 송도가 굉장히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지고, 그리고 이 서킷에 있던 조명이 이제 환상적인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싱가포르와 같은 나이트 레이스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때부터 저는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과정은 그렇게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뭐 주변에 동네 시끄럽게 밤에 무슨 레이스를 하느냐, 이게 안전하지 않는 거 아니냐, 뭐 민원은 문제가 없느냐, 이런 불만족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거를 저는 경험과 이제 조사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많이 설득해 나갔습니다. 그런 설득 과정 끝에 저는 결국에 멋진 도심 나이트 레이스를 만들어서 무려 15만 명의 관중을 유치하는 그런 그 마케팅 행사를 만들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스스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고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원메이스 유무부를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좀 돌발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업본부에는 되게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역본부나 지점에서 근무하는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대리님께서는 마케팅 쪽 부분을 일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데 국내업본부에서 그 지점이나 지역본부에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좀 업무를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3년 동안은 이제 지역본부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이제 처음에 저희 국내업본부로 입사를 하게 되시면은 뭐 본사로 가는 가능성도 있고 이제 현장 경험을 많이 익히고라는 차원에서 지역본부 근무를 뭐 2년 내외로 좀 이제 갔다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지역본부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그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는데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이 지역본부는 현장이기 때문에 전체 국내 영업본부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모두 한 장소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본사팀으로 가게 되면은 그 본사에서 예를 들어서 마케팅 부서면 마케팅에 관한 일만 배우게 되는데 이 전체 지역본부는 마케팅도 하고 판매도 하고 지원도 하기 때문에 이런 업무들을 다 배우고 그 다음에 뭐 2년 뒤에 본사로 가서 더 그 넓은 시각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 국내업본부 같은 경우는 그 근무지가 전국 사업장이라고 돼 있어요. 어느 지역에 계셨죠? 저는 서울의 이제 동북부 지역이라고 해서 네. 그 당시에 강북 쪽에 좀 근무를 했었습니다. 또 멀리 가실 계획은 없어요? 아, 보내시려고 하신 거 아니죠? 예, 그런 질문들 중에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지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근무지가 또 상당히 좀 중요한 메리트다 보니까 지점이나 지역 근무를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세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저라면은 더 젊었을 때라면은 이제 그런 경험을 최대한 누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가보지 못했던 곳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남들과 좀 더 넓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히려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제 동기들 중에서 그런데 많이 간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뭐 물론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좀 불만이 있었던 경우도 있고 좋아했던 경우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다 좋은 경험을 하고 올라왔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네, 대리님도 조만간 반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뭐냐. 학생들이 많이 조금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국내 영업을 지원하신 학생들은 약간 차를 직접 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우리는 별도로 이제 영업직이라고 카마스터라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떻게 좀 다른가요? 우리 캐주얼 신입으로 들어오는 친구들과 영업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의 업무 차이가 좀 어떻게 다릅니까? 저도 그런 질문을 좀 받는데요. 이제 차를 팔아야 되냐라는 질문을 받는데 아쉽게도 저희가 차를 팔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현대자동차는 영업 직군과 일반 직군을 나눠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저희 일반 직군 같은 경우는 차를 판매하지 않고 이 영업 직군에서 차를 판매하게 되고 저희는 그 판매를 지원하는 서브 업무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차를 잘 팔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 이제 그 업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현장에서 들어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국내영업 쪽에 여직원들이 좀 많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예, 하셨죠? 누군가 하셨죠? 예, 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네, 있으시네요. 예. 어떠세요? 제가 정확한 비율까지 확인해 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로 들어오고 계시고요. 또 이제 뭐 업무의 어떤 구분 없이 뭐 남직원이나 여직원의 구분 없이 저희도 그 업무를 맡기는 편이라서 뭐 저희가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여직원분들의 성향이 좀 비슷한가요? 아니면 좀 다른가요? 어떠세요? 보시기에. 다양한 개성들이 있으셔서 조금 얘기 좀 해주실래요? 어떤 게 성향들이 있으신지? 이름까지 말하실 필요 없고요. 예, 예.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여기 대단히 많은 여기 참가자분들이 있다 보니까 나랑 성향이 맞나? 이게 보통 아까 신입회원 안내할 때도 영업하면 왠지 외향적인 사람들만 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실제로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에게 유독 질문이 많으시네요. 예,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저희 동기들이나 이제 선후배들을 살펴보면은 뭐 여성 직원, 남성 직원 구분할 거 없이 굉장히 외향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뭐 실제로 이미지상 그렇지만 영업본부라는 것이 이제 커뮤니케이션들도 많고 이제 이런 다양한 업무들을 진행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뭐 외향적인 사람들이 많은 편이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좀 자기가 뭐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고 해서 뭐 주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동기 중에서 제 친한 동기 중에서 한 분은 정말 내성적이신 분인데 그런 또 맞는 업무들이 있어서 적절하게 저 인사해서 배치를 해주시는 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러면 이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헤어 영업. 아니요, 예. 저 아직 안.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방송이네요. 예. 이어가십시오. 예.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가끔 주변에서 저희 업무에 대해서 만족하시냐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저희 팀은 밖에서 보기에는 화려하고 재밌는 일을 많이 하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가 그렇지만 첫 번째로는 마케팅 업무는 남들을 설득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항상 휴일을 좀 많이 반납을 하는 편입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고객들이 많이 모이는 날들은 휴일이고 날이 좋은 날이기 때문에 저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징검다리 연휴에도 저희는 근무를 하는 제 근무표인데요.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 업무들은 항상 라이브입니다. 지금도 라이브로 들어가고 있지만 저희 업무들은 항상 수정할 수 있는 게 없는 라이브이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와 세심한 업무 능력이 요구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힘든 점들이 많지만 그래도 제가 이 업무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 힘든 끝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이제 골프 이벤트인 프레젠트컵인데요. 제가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3개월 동안 많은 야근을 하고 치열했던 그 나흘간의 그런 행사를 마치고서 경기가 다 종료된 후에 후련한 마음으로 골프장 한 구석에 앉아가지고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정말 이때 그런 뭔가 다 내려놓은 그런 기분들은 정말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채용 설명의 질문에는 What makes you move라는 거에 대한 제 답을 스스로 규정을 하자면은 벽인 것 같습니다. 벽. 이런 저희들의 업무라는 데 있어서 항상 높은 벽을 가지고 있고 그 높은 벽을 넘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나서 그 벽을 올라서서 그 반대편을 바라봤을 때는 그 희열은 항상 저를 그렇게 자극하는 자극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원자 여러분들께서도 취업이라는 벽에 맞이하고 계신데요. 부디 자신과 꼭 맞는 직무를 찾아서 그 뒤에 있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어려운 돌발 질문들 많이 드려서 아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바로 이어서 오래 기다리신 우리 해영업의 동구팀 이동건 대리님 발표를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해외영업본부 동구팀에서 근무하는 이동건 대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사실 이번에 H톡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현실적으로 그리고 좀 이해하기 쉽게 제 팀에서 근무하면서 찍었던 사진 바탕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계신 분들 아직 조금 긴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랑 소통한다는 느낌으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경제학과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하자마자 현대자동차 해외영업본부 해외 판매 사업부 산하에 있는 동구팀에서 7년 동안 7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의 주요 업무는 러시아, 터키 동구 지역에 대해 판매 관리 및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저희 팀, 제 팀, 그리고 제 업무를 소개시켜드리기에 앞서 해외 판매 사업부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나름 7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한 줄로 좀 멋지게 요약을 한번 해봤는데요. 해외 시장 조사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판매 전략을 수립하고 본사 유관부서와 협력을 통해 글로벌 전 판매 거점을 적기에 지원하여 최고의 판매 성과를 이뤄내는 사업부라고 생각합니다. 좀 거창한데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네, 좀 어렵습니다. 그럼 제가 세 가지의 주요 항목으로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외 시장을 분석한다. 그렇죠?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정치, 경제, 그리고 또 정세뿐만 아니라 경쟁사 동향을 또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면은 현지에서 필요한 니즈를 알게 됩니다. 그 니즈를 저희 팀은, 저희 부서는 적기에 유관부서와 본사에 있는 유관부서와 협업을 해서 적기에 그 지역에 지원이 되고 그 지원으로 통해 판매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외 판매 사업부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본사에서는 6개 지역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는 여기에서 동구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구팀의 관할 지역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러시아, 터키, 동구 지역의 15개 국가를 지원하고 있고요. 현지에서는 러시아와 터키는 법인, 그리고 15개 국가를 총괄하는 지역본부가 우크라이나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저의 담당 국가는 어디일까요? 힌트를 드릴게요. 형제의 나라,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나라, 어딜까요? 예, 맞습니다. 터키 시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터키 시장을 담당한다는 건 첫 번째 목표는 그 시장의 전문가가 돼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지역팀에서 해야 되는 업무는 OTD입니다. 즉, Order to Delivery. 현지에서 오더한 차량들을 본사에서 적기에 생산 및 선적을 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서 현지에서 원활하게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저희 팀은 독단적인 업무보다는 유관부서와 업무 협의하는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공장 혹은 수출팀과 혹은 재경, 마케팅 홍보, 그리고 연구소 등과 업무 협조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한 현지 시장을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시장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죄송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현지와 지속적으로 화상회의나 혹은 유선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은 중요한 사항이나 아니면 점검이 필요할 때는 저희가 출장을 갑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출장은 이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있는 임직원들과 회의장에서 열심히 회의도 하고 업무 협의도 하고 혹은 오픈 디스커션으로 이렇게 또 토론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증샷도 찍고 그죠? 하지만 이런 이면에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분석도 해야 된다는 뜻. 그만큼 야근도 할 수도 있고 주말에는 출근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가면은 이런 좋은 즐거운 시간뿐만 아니라 이렇게 독방에 가서 또 추가적으로 분석도 하고 또 혼자서 시간을 보낼 시간도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저희는 데스크워크뿐만 하냐? 아닙니다. 데스크워크 플러스 필드 영업도 있습니다. 필드 영업? 그럼 저희가 직접 판매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관할 국가에서 기빈이나 중요한 바이어들이 한국에 방문할 경우 이분들이 현대자동차의 좋은 이미지와 또한 이분들이 현대자동차에 대한 위상이 더 알려드리고 더 나아가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정 계획을 철저히 수립합니다. 이뿐 아니라 이분들이 경영층과 원활하게 업무 협의할 수 있도록 주요 아젠다 등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한국에서 편안하게 쉬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환영 만찬, 즉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왔으니까 웰커밍 파티를 개최할 경우 저희 지역팀의 고객이니 지역팀 담당자들로는 직접 사회도 봐야 됩니다. 한마디로 지역팀에서 근무할 경우 매우 다양한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부담이 크고요. 사전에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많은 동기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데스크워크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가끔씩은 근무해야 되고 외근 나갔다 오면은 들어와서 야근도 해야 되고 팀 자체로 독단적인 하는 업무보다는 유관부서랑 협업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힘들고 좀 어렵고 가끔씩 짜증나는 일을 왜 하나요? 라고 질문을 저한테 묻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Why not? 사실 유관부서와 지속적인 설득과 협의를 통하면 가끔씩 지치고 짜증도 납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결론이 배출이 되고 이 결론이 현재 적기에 지원이 돼서 이게 판매 실적으로 반영됐을 때 판매 실적뿐만 아니라 어떠한 실적으로 반영됐을 때 그만큼 보람이 있고 또 그만큼 성취감을 동시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보람과 성취된 업무들을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또 궁금한 거 많잖아요. 끝낼 수는 없죠. 바로 물어봐야 되겠죠. 아마 이제 해외 영업 쪽에는 이런 지원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영어를 되게 잘해요. 특정 언어를 되게 하고 싶습니다. 또는 해외 근무를 나가서 살고 싶어요. 주재원 너무 좋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희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해외영업본부 내에서 일을 하시면서 어학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중요하며 실제로 다른 어떤 중요한 역량이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어학적인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영어를 되게 잘하고 혹은 제2 외국어를 또 동시에 잘하는 직원들도 많고요.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직원들도 대다수에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영업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어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하면은 충분히 해외 영업에서 부담을 안 가지시고 근무를 하실 수 있고요. 대신에 영어를 좀 못하다든가 아니면 다른 언어에 강한데 영어가 좀 아쉽다고 하면은 저희 회사에서 또 이렇게 또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영어 교육 프로그램들이 본인이 자기 발전을 할 수도 있고 또한 경험을 통해서 또 일상을 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끔씩 현재 연락을 하다 보면은 영어가 많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자연스럽게 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이 배울 수 있고 또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너무 큰 부담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테리님은 영어를 조금 잘 하시나요? 어떠세요? 전 조금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영어로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부탁 드릴 수 있을까요? 회원분 분들 그래도 어떤 감사합니다나 뭔가 멘트나 Thank you.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상영 그 다음에 되게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네, 상영기획팀의 우리 원진우 대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용사업본부 상용기획팀에서 온 원진재 대리입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아마 생소하시고 아직 아마 순서지에서 못 봤던 갑자기 상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궁금증을 느낌표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저희 본부에 대한 소개와 저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를 하는데 자기 사진 잘 나온 걸 고르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결혼 사진을 할 수 없이 혹시 골랐는데 이거 와이프께서 직접 넣으라고 지시한 건 아닙니까? 이건 제가 자발적으로 넣었고요. 그 대신 와이프는 제가 발표자를 보더니 이제 결혼 100일 차인 거를 강조해라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결혼을 했고 그리고 대리 진급을 하는 좋은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렇게 좋은 기회를 갖게 됐는데요. 그리고 저는 12년 7월에 입사를 했는데 보시면 특이한 게 관광학 전공입니다. 예, 채용 공고와 같이 전공 무관하게 본인의 역량과 열정을 먼저 중심에 두신다는 걸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왠지 인사 담당자 같죠? 감사합니다. 네. 사용본부 놀라셨죠? 왜 이런 차가 갑자기 소개가 될까?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아마 3분 정도는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물음표를 가지시면서 사용이 뭐지? 승용차만 있는 게 아니야? 웬 버스하고 트럭이 나왔을까? 어떤 정보를 말해주는 걸까? 먼저 저는 저희 본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전에 2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은 외산차의 무덤이라고 불리웁니다. 그곳에서 유일하게 판매가 되는 현대차가 있습니다. 어떤 차종일까요? 아실까요? 모르시겠죠? 바로 유니버스입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조금 특이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문이 달려있지 않죠? 사진에. 왜냐면은 일본은 우측 핸들이기 때문에 출입문도 당연히 왼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방향으로는 타실 수가 없고 반대편으로 타야 됩니다. 지금 관광업체와 운송업체, 고속버스 업체에서 활발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비싼 현대차는 당연히 제네시스라고 생각하셨겠지만 바로 에어로시티입니다. CNG 하이브리드인데요. 얼마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아마 선물 주실지도 모릅니다. 네. 네, 지금 제 주머니에 뭐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차량 가격은 2억 7천만 원입니다. 예, 현대차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하이브리드 버전이기 때문에 좀 비싼 것도 있는데 하이브리드가 아닌 CNG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 2억 1천만 원. 즉 여러분께서 여기 오시면서 버스 타고 오셨죠. 그 버스가 현대차에서 가장 비싼 차입니다. 좀 놀라셔야 되지 않아요? 물어봤는데. 예, 이렇듯 상용차는 승용차와 다르게 뚜렷한 구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와 가격뿐만이 아니라 용도가 다른 것이기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상용차는 장사를 하기 위해, 내가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용차와 구매 요인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승용차는 디자인이나 편의성, 그런 멋을 좀 더 중시한다면 상용차는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이 차를 굴릴 때 얼마가 들 것인가, 이 차는 과연 경제성이 어떻게 되고 내구성이 어떻게 돼서 연비는 AS는 어떻게 돼서 지금 총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 얼마를 벌어다 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구매 요인이 있습니다. 이런 사용차를 현대차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을까요? 저희 회사에서는 사실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쓰진 않았지만 첫 번째는 소상과 소형 상용 그리고 대형 상용으로 나뉩니다. 공장별로 다르게 되는 건데요. 울산 공장에서는 스타렉스와 포터를 판매해서 그것은 가장 작은 사용차로 소형 상용차로 분류합니다. 저희 본부에서 담당하는 차종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스타렉스와 포터 윗급인 솔라티에서부터 마이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장은 전주 공장에서 위치하고 있고요. 버스는 최근 15년에 나온 솔라티, 그리고 카운티, 에어로시티
유니버스를 담당하고 있고, 트럭은 저희 가장 볼륨 차종인 마이티, 메가트럭, 그리고 외산차와 경쟁을 하고 있는 대형 트럭 엑시언트입니다. 그렇다면 사용차에서는 어떤 조직을 운영하면서 이 차를 갖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저희가 설명을 드린 것과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사용본부는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장은 아래 지금 보시는 3개의 공장을 보시다시피 전주공장에서 아까 설명드린 전 차종을 생산하고 있고 12년에 설립된 사천현대 그리고 15년에 설립된 터키 공장 3곳을 운영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아마 설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상용 연구개발 담당에서 사용차 R&D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속해 있는 상용본부는 보시는 것과 같이 기획, 기행 상품, 마케팅, 국내 판매, 해외 판매, 특장, 서비스까지 판매에 관련된 모든 밸류체인을 담당하여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기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는 사실 근데 전공이 관광학과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배치는 기획으로 받았죠. 그때 제 심정이 어땠을까요? 좋지 예. 않았을까요? 다음 장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랬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대학에서 해왔던 업무와는 다른, 여러분 공모전 준비하셨을 거고 발표 많이 하셨을 거고 PPT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입사하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엑셀이 대단한 프로그램이라는 걸. 예, 거의 다 모든 업무를 엑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둘러싸인 기분이었고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과연 저는 어떻게 일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와는 다른 것들을 도전을 받았는데 과연 저를 움직였던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저는 입사하기 전에 대학교에서 항상 새로운 것에 대한 설레임을 가득 찼습니다. 다음 달에 뭐가 있을까? 내년에 또 뭘 할까? 다음 학년에는 뭘 하지? 그런데 이제 입사를 하고 나면 한 회사에 계속 머무르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저희 본부에서는 오히려 그런 게 없어지고 제가 대학교 때 있었던 것처럼 항상 새로움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제가 12년 7월 2일 날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8월 17일 날 배치를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한 달 뒤 9월 4일에 사천현대 지금 95년에 전주공장이 설립되고 나서 17년 만에 해외 공장, 첫 해외 거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터키 공장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 현대차가 만들지 않았던 차급 세미본네급인 H350 아마 국내에선 솔라티로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왼쪽 사진을 보시면 모델 체인지가 된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굉장히 급격한 변화죠. 대형 트럭 같은 경우에는 13년에 저희가 6년 만에 모델 체인지를 했고 그 아래에 있는 마이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력 차종입니다. 그거는 몇 년 만에 풀 체인지를 했냐면 17년 만에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입사를 하고 저희 본부는 새로운 변화를 겪고 계속 거듭되는 성장을 거듭하면서 저는 그런 새로운 설레임에 가득 차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해외여행을 가면 현대차 사진을 찍을까요, 이제? 사실 이제 저희 현대차가 해외 어느 곳에 있던지 그건 이제 당연한 일이 됐고 사실 그렇게 놀랍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용차는 다릅니다. 이제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있고 새로운 시장 거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산 공장을 지을 거고 또한 새로운 차종을 계속 만들 겁니다. 제가 해외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들입니다. 베트남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베트남은 동남아 같은 경우에 일본 업체가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저희는 시장 개척을 해서 거의 상용차 부문에서는 25%, 30%의 점유율을 지금 끌어올려서 사업을 상당히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갔을 땐 승용차를 보는 것과는 다른 나라에서 승용차를 보는 것과 다른 그런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용차를 구매한다는 건 바로 본인의 생계를 저희 차에 맡기는 의미입니다. 저희 차로 인생을 맡기는 건데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저희 본부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지금 현대차에서 가장 큰 변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희 상용본부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새로움과 함께 설레고 항상 두근대면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께서도 상용본부에 지원하셔서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국내 영업하고 아까 마케팅을 약간 좀 여러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경쟁이 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상용 부분에 많은 부분이 지원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어필 더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예, 저희 사용본부는 특히 가장 특징이 지는 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조직이 조금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국내 영업에 가셔서 해외 영업에 가는 것보다 사용에 들어오셔서 국내 판매를 하시다가 해외 판매도 하시고 아니면 마케팅에도 가시고 이런 조직 그 직무 이동성이 다른 본부에 비해서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이제 각 선배 사원님들의 발표, 준비하신 발표는 다 들었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것들과 여러분들이 사전 그 질문을 한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지원하셨을 때 썼던 질문들 중심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꼭 공통되는 좀 빈도수가 높은 것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상품 저희가 영업 서비스 마케팅 각 부분 질문들을 선정을 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너무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시스템에 올렸던 것들도 반영하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궁금한 것들 우선 상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에 많은 지원자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자동차를 잘 모르는데 지원할 수 있을까? 뽑힐 수 있을까? 이런 생각과 또 하면서도 근데 왠지 이 일은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 이거 해보고 싶은데 과연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상품에 다니신 우리 황수연 대리님께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본부가 요구하는 자동차에 관련된 지식은 뭐 연구소나 개발자들, 엔지니어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뭐 깊고 자세하고 세세한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뭐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도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자동차 이름을 구별하지도 못할 정도로 자동차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 업무를 하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뭐 계속해서 좀 지식도 쌓였던 것 같고 관심이 생기기 때문에 뭐 모터스포츠도 시청하는 등의 그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수동 운전도 하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이고 그리고 뭐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정도만 봐도 무슨 차인지 구별해낼 수 있을 정도니까 와서 관심을 가지신다면 충분히 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상품하면 뭐 해외 차종들을 많이 또 개발을 하다 보니까 출장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예, 출장 자주 나가세요? 제가 운이 좋게 i30를 담당하면서 유럽 지역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유럽의 대부분의 주요 도시에는 모두 출장으로 회사 돈으로 다녀온 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 돈으로 전부가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중국 차를 뭐 담당을 하게 되거나 뭐 브라질 차를 담당한다면 담당하는 지역으로의 뭐 출장이 잦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아마 상품과 마케팅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케팅과는 협업을 조금 어떻게 하세요? 상품의 입장, 마케팅의 입장? 한번 듣고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뭐 브랜딩을 점점 더 강조해 나가고 있는 시점에 있는 중이라서 이전에는 뭐 상품 전략에서 세우는 계획에 브랜드적인 관점이 좀 부족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점을 좀 더 강화해 나가면서 브랜드 실정에 맞게 브랜드를 먼저 고려를 해서 포지셔닝된 상품을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쵸, 과장님? 네, 상품도 그렇고 마케팅도 그렇고 최근의 화두는 결국 고객이기 때문에 고객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동일할 것 같아요. 동일하고 단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니즈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시각을 집어넣어주고 현대차가 바라보고 있는 비전을 집어넣는다라는 측면이 있고 반대로 저희는 좀 더 고객 관점에서 마케팅은 고객 관점에서 고객이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고 고객들한테 이런 다양한 비전들을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품 관련된 추가적인 질문이 약간 그래도 제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 전에 이런 경험이나 이런 역량을 좀 쌓아가서 입사할 수 있을까? 뭐 어떤 것들을 좀 사전에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은 네, 뭐가 될까요? 예.
관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관심이 있으면 모두가 할 수 있는 직종이기 때문에 뭐 두려움 없이 도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품, 예, 지원을 다 할 수 있는데 상품에 배치받고 나서 가장 힘든 점이 있다면 뭘까요? 네, 뭐 되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가지고 좀 예를 좀 네, 들어주시죠. 뭐 역경을 견디셔야 하는 그런 힘든 미래가 펼쳐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좀 야근이 제 스케줄이 아니라 이 차가 양산되는 그 스케줄에 맞춰서 업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좀 한가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뭐 야근도 하고 욕 먹어가며 밤도 새고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상품 기획과 전략의 그 매력이라면 내가 담당하는 나만의 내 새끼가 있다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부모님들이 저희를 키울 때도 힘든 점이 많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도 내 새끼 자랑스러워서 그 힘든 점을 모두 잊게 되는 것처럼 뭐 그만의 매력이 꼭 있기 때문에 아마 견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산다시기 바랍니다. 네. 네, 좋아하는 차종이 많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케팅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았는데 우선은 마케팅 사업부와 아까 국내 영업본부의 마케팅, 해외 영업본부의 마케팅이 어떻게 다른지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때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전략과 전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마케팅 사업부에서 하는 일이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국내외 해외 영업, 해외 마케팅실, 국내 마케팅실에서 하는 일이 전술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 사업부는 브랜드, 그 다음에 코퍼레이트 단위에서 우리의 비전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좀 더 포커스되어 있고요. 반면에 각 해외, 국내외 영업에서 하는 마케팅 같은 경우는 좀 더 상품 단위에서 좀 더 스페시픽한 그 시장 단위에서 그 마케팅하고 그것들을 홍보하는 역할이 좀 더 포커스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국내 영업, 해외 영업도. 네. 네, 뭐 저희 국내 영업에서 좀 보완 설명을 드리자면 뭐 말씀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국내에서는 어쨌든 그 차종이나 이런 어떤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이슈가 국내에 또 한정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시장의 환경에 따른 그런 부분을 좀 집중해서 조금 더 실행단과 또 고객과 좀 더 밀접한 관계 안에서 그런 마케팅 활동을 하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해외 영업본부 마케팅실은 일단 저는 해외 판매 사업부에 있기 때문에 해외 마케팅실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드리자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국내 마케팅실에서 하는 거를 해외에서는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 실행 단계에서 옮겨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정도로 설명을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영도 빠질 수 없죠. 상영 마케팅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희도 상영 마케팅실이 존재하고요. 그 안에서 이제 2개 팀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거를 합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규모는 작지만 국내 마케팅과 해외 마케팅으로 나눠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다 하신다는 거네요. 국내도 하고 해외도 하고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질문은 마케팅을 위해서는 제품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이를 위한 사내 교육 육성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마케팅 분들도 제품에 대한 이해가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차종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컨셉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어떻게 받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당연히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품을 모르면 그걸 고객들한테 전달을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게 마케팅 아카데미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직급별로 이런 캠퍼스에 들어가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육시설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브랜드, 마케팅 같은 기본적인 마케팅 업무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뿐만 아니라 상품, 제품, 그리고 또 뭐 영업까지도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같이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영역이 어차피 계속 협업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식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트레이닝을 시켜드릴 거고요. 저 또한 마케팅을 전혀 모르고 들어온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저도 아직 계속 배워낼 입장이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계속 배울 수 있는 기회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질문들을 받고 여러분들 현장 질문도 받으려고 약간 조금 메인 질문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 서비스 직무 선배님들의 하루 일과가 궁금합니다. 또 일간 또는 주간, 월간 반복한 업무와 그렇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아마 마케팅실과 조금
지점이나 지역본부는 다 다를 것 같아요. 둘 다 설명 가능하시면. 예, 저도 뭐 두 군데서 다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뭐 잘 알고 있고요. 본부 안에도 다양한 팀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팀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뭐 규정 짓기는 어렵지만 저희 마케팅 같은 경우는 업무가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일과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제 그 프로젝트를 자기가 이제 융통성 있게 그 업무를 해가는 편이고요. 대신에 판매는 이제 매일매일의 그 마감들이 있기 때문에 판매는 주간, 일일, 그 다음에 주간, 월간의 업무가 어느 정도의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돌아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업무별로 조금씩 영역은 다르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이제 반복되는 업무가 있는 판매 쪽과 이제 좀 반복되지 않는 마케팅 쪽으로 좀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영업 직무를 수행할 때 가장 힘든 상황은 무엇인지, 힘들어도 이를 잊을 만큼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확장해서 전 부문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게 낫겠죠?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업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희도 결국에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희 업무를 하면서 뭐 연관되는 부서가 저희 이제 선배께서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는데 한 30군데 이상의 팀과 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다들 자기네 본인들의 업무와 이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장들이 강한데 이런 걸 설득해 나가고 그리고 또 이걸 유기적으로 엮어나가는 작업들이 저희의 업무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가장 뭐 사실 중요하고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되는 게 가장 힘든 부분이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면은 저희는 조금 더 몸으로 뛰는 업무들이 많은데 이런 현장에서의 그런 돌발 상황을 대처한다든지 이런 업무들이 저희한테는 좀 힘든 점인데 그거를 결국 극복하고 났을 때 결과물이 좋았을 때는 그게 저희들에게도 좋은 순간으로 다가옵니다. 네. 그다음 이동근 대리님. 네. 저도 완전 동의하고요. 정 대리님의 얘기에 대해서 결국 몸으로 쓴다는 거? 예, 데스크워크뿐만 네, 아니라 네. 몸도 네. 마음도 힘들고 그리고 저희도 유관부서와 협력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말이 유관부서지 그쪽에서도 자기의 또 이익이 있고 또 자기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꾸준히 노력해서 합리적인 사항을 이렇게 딱 도출됐고 그게 또 저희 또 지역으로 가서 이게 조금 좋은 실적으로 반영됐을 때 그때 좀 보람이 있는 일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진재 대리님. 네. 예, 저는 영업 직무는 아니고 기획 직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i30를 만들지도 않았고 그 마케팅 활동이 없고 사실 저희는 단순히 숫자를 취합을 해서 그런 영업 활동에 대한 결과물을 보고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것을 보고하는데 가장 어려운 건 자료를 취합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타 부문에서는 각자 이익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잘 주지도 않고 있어도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진짜요? 그런데 이제 잘 받아내야 되는데요. 그걸 잘 받아내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고 저는 기획팀으로 신입사원을 입사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제 자료를 달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건방지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눈높이를 낮춰서 책상에 쪼그려 앉아서 달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게 이제 보고가 잘 됐을 때 가장 보람을 느꼈습니다. 네, 보완 사항들이 상당히 많아요. 각 부서 입장에서는. 그래서 업무의 유관성 부분을 상당히 따지기도 하고 정말 꼭 필요한 자료인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관련 부서들끼리 협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마케팅 쪽에서도 추가적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 질문에 대한? 지금 국내나 해외 영업에서 얘기했던 거랑 유사하긴 할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서 무간도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영화 중에서는 비슷한 게 신세계가 있죠. 이게 들어와 명자를 만들었던. 그 영화에 보면 거기 이정재 씨가 항상 고뇌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조폭인가 경찰인가. 마케팅 사업부가 약간 그런 부분에서 힘든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고객의 입장에서 얘기를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고객의 니즈가 뭐고 고객들한테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 계속적으로 얘기해줘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내에서 다른 부문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제조사의 입장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제조사 입장에서 효율성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어떤 니즈가 절충되지 못할 때 저희가 중간에 들어가서 소위 말해서 중계를 하게 되는데 마치 영어와 중국어를 중간에 서서 통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쉽지는 않습니다. 양쪽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분명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석 달이 걸릴 때도 있고 6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의사결정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또 보고하고 또 얘기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귀가 필요하다고. 상당히 큰 귀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얘기를 듣고 많은 얘기를 전달하고 그들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게 가장 힘들고 가장 중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사전 질문 중심으로 저희가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스템에 입력하신 여러 가지 질문들도 봤는데 많은 질문들은 약간은 뭐 배치, 그다음에 TO 이런 얘기들을 많이 써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이따 채용 토크 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성격에 맞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여기서 그냥 현장 질문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더 궁금하거나 이런 것들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으시죠? 물어보실 거. 네.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네. 별로 없으신가요? 손 한번 혹시 들어주실래요? 나 질문을 할 게 있다. 네. 별로, 네. 그러면 혹시 마이크 준비되시면, 예. 없어요? 네. 예. 그러면 그냥 혹시 일어나서 좀 크게 말씀 한번 해주실래요? 네. 저희가 한번 질문을 듣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물어보신 질문은 제네시스에 대한 별도의 조직이나 별도의 업무를 구분돼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셨습니다. 혹시 답변 선배 사원님들께서 하실 분들? 예, 제가 할까요? 아니면 과장님이? 그럼 두 분 다 하실까요? 예, 저부터 먼저 할게요. 해외 영업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본부들 안에 지금 제네시스라는 프로젝트로 지금 많이 준비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행을 움직이고 있는 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 영업만 제네시스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를 운영을 해서 이거를 성공적으로 런칭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본부 안에서도 제네시스에 관련된 부분을 성공적이고 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잘 되기 위해서는 다 팀들이 있습니다. 예. 좀 더 말씀하셨던 영업 쪽과는 조금 다른 상위단의 얘기인 것 같은데, 실제 저희 브랜드 전략팀에서 태동을 시켜서 제네시스가 만들어졌고, 지금 현재로는 제네시스 전략팀이라는 게 따로 신설돼서 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 그래서 브랜드 전략팀 쪽은 현대 브랜드에 집중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네시스 전략은 또 마찬가지로 제네시스에 좀 집중해서 투 트랙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브랜드 측면에서 마케팅 사업부 쪽에서부터 시작돼서 그 제네시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고 있고, 저희 본부에서도 제네시스 상품 기획팀이라고 따로 제네시스 차종만 기획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도 제네시스 디자인 팀이라고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제네시스 브랜드를 좀 확충하고 키우기 위해서 각 부문에서 여러 가지 팀들이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이제 갑자기 많아지셨네. 첫 번째 질문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예, 이제 확 쏟아지네요. 예, 네, 앞에 분, 예. 네, 저는 국내외 영업 직무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국내외 카마스터들에게 현대자동차가 타사와는 다르게 어떤 특별한 지원과 정책을 취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상당히 고난이도 질문입니다.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타사와 다르게라고 제가 답변을 드리긴 좀 어려운 건 제가 타사 사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요. 어쨌든 저희도 국내에서는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이 타사 대비해서 좀 더 많은 다양한 차량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런 교육 시스템들이 철저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은 다른 회사들보다 더 많은 차량들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그런 판매 기회를 제공해주는 편입니다. 일단 국내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아까 들으셨던 분?
네, 앞분부터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그 상품 기획 전략에서도 그렇고 마케팅 국내 영업에서도 공통적으로 고객의 니즈가 결국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고객의 니즈나 판매 부분에 있어서 방향성이나 전략이 굉장히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와 관련된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개별 부서에 따라서 전략을 다르게 가지고 가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뭐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관련 부분들, 네, 상품부터. 저희가 차종을 기획할 때 모든 부문과 같이 협업하고 회의를 해나가면서 컨셉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뭐 같은 차를 만들어도 국내에도 팔고 해외에도 파는 차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국내 영업에서는 뭐 국내 쪽에 의견을 주시고 해외 영업에서도 해외 쪽의 니즈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한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저희 본부 내부적으로도 뭐 시장 분석이나 조사를 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뭐 통합적인 시장 니즈를 분석을 하게 되고 최근에 있어서는 마케팅 쪽에서도 선행 마케팅을 통해서 이 상품의 기획에 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좀 통합된 전략을 가지고 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마케팅이나 더 국내 영업 쪽에서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뭐 제가 하려던 말씀을 다 하셨는데요. 네. 여튼 저희가 이런 순차적으로 이 조사부터 시작해서 선행 마케팅 이런 단을 다 거치고 와서 이런 일관된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저희들도 계속 통합적으로 이 회의체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같은 메시지를 통해 고객까지 전달되는 게 다 이렇게 하나의 프로세스 상에서 있기 때문에 서로 그 안에서 소통을 하고서 이제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네,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각 부문별로 자기의 관점에서 봤을 때 시장이 어떤지를 다 분석을 합니다. R&D의 입장에서도 시장 조사를 하게 되고 국내 영업이든 해외 영업의 입장에서도 시장 조사를 하게 되고요. 또 상품의 입장에서도 시장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관점들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아마 서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조율하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혹시 또 그 다음 질문. 네. 그 해외 영업에서 이제 그 OTD 업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마 OTD 업무라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지역팀에서 해야 되는 기본적인 업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근데 또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아주 재밌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법인이 있어요. 법인이 본사에다가, 이만큼의 엑센트 혹은 아반떼, 수출명 엘란트라입니다. 엘란트를 오더를 했습니다. 오더를 했는데 이 오더가 지금 판매가 너무 잘 돼서 빨리 생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동구팀, 지금 이러한 오더가 접수가 됐는데 빨리 좀 생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적기에 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 좀 해주세요. 라고 저희한테 오더가 들어오면은 저희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팀은 독단적으로 하는 업무보다 협력이 필요합니다. 생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공장과 수출 기획팀과 이런 부서들랑 업무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러고 생산이 다 됐다고 해서 그냥 냅두면 안 되잖아요. 또 선박이 필요합니다. 선적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그 관련 유관 부서와 이날에 배가 있으니 이걸 꼭 선적을 해주세요. 그리고 현재 도착을 했을 때 도착해서 판매가 이루어질 때까지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하는 업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나요? 저희가 한두 개 정도 질문만 받고 예, 앞에 계신 분. 바로 그 다음에는 뒷분에 이렇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브랜드 전략팀에 관심이 있는데요. 앞전에 발표 때 세계적인 미술관들이랑 스폰서십을 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국내에 이미 미술관이랑 협력했던 사례나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이 미술관 프로그램, 아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전략팀이 아니라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팀이라고 해서 커뮤니케이션 실행을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쪽이 주관팀이고요. 최근에 했던 사례 중에서는 북서울 미술관에서 저희 차량을 가지고,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차량을 가지고 뭔가 아트화해서 만들어서 전시한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예. Live Brilliant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아트 프로그램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국내 얘기인데요. 이제 또 일부는 저희 팀과 연관이 되는데 저희 국립현대미술관을 저희 회사에서 후원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뮤지엄 페스티벌이라는 저희가 그런 컨셉으로 해서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저희 현대자동차의 관점에서 해석한 그런 작품들을 모아놓고
이제 저희의 문화 활동을 좀 홍보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네, 또 뒷분 쪽에 아마 그 앞분 쪽만 많이 하셔가지고 뒤쪽에 손 드신 분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쪽 왼쪽 뒷분. 네. 네, 저는 국내외 영업에 관심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각자의 부서마다 이해 관계 때문에 그 의견을 상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럼 영업 측에서 그 어떤 의견을 발휘하실 때 다른 부서와 의견이 상충될 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본인의 부서에 유리하게끔 하시는 그 노하우도 궁금하고, 그리고 그 상황에 있어서 만약에 영업 쪽에서 불리한 의사 결정이 결국에 도출이 되었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메꾸시면서 그 영업에게 계속 유리하게끔 진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영업 비밀을 물어보셨는데, 네, 뭐 일단은 기본적인 기준은 싸워서 쟁취하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양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최대한 서로의 이런 협력점을 찾아 나가는 것들이 과정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요. 결국에는 이제 회사의 공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저희가 회사에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의 공익을 위해서 저희가 그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아마 이제 그거는 부문들의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보통 많이 말하는 게 QCD라고 많이 말을 해요. 퀄리티, 코스트, 딜리버리. 이게 각 부문별로 입장에서는 자기의 우선순위가 다르겠죠. 영업의 입장에서는 빨리 좋은 차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연구소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품질로 만들다 보니까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저희 상품이든 그다음에 PM이든 또 관련 부분들과의 만나서 조율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풀어가는 걸로 저희도 좀 알고 있습니다. 예. 어제 이제 PM 쪽에서 그런 질문을 똑같이 받았어요. 그런 관련 부서들 간에 이견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냐, 어떻게 조정하냐라고 했을 때 아까 PM 한 분 나오셔가지고 발표를 하셨는데 그때는 그냥 모아놓기만 해도 자기들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풀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리만 만들어도 각자의 입장들을 얘기하면서 상대방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가 우선순위가 높다라는 걸 판단하면서 그 과정들을 거쳐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혹시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제일 뒷분 이제 대치 쪽에 저희가 한 번도 못 드려가지고. 예, 안녕하세요. 그 해외 영업 부서와 그 상용차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 특히 그 동남아 시장에는 그 현대자동차의 전망과 입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특히 베트남 시장에 대해서 그 상용차에 주력하고 계셨는데 그 승용차 그 판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가능하실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답변하실 겁니다. 예, 지금 동남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워낙 먼저 진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끼어들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신화적인 이미지도 많이 있고 그런 이제 현대차에 대한 익숙함이 있는데 또 특히 중요한 게 사실은 이미지보단 가격이나 상품인데요. 가격이나 상품 같은 걸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형태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성차로도 내보내지만 CKD라고 해서 이제 차를 분해를 해서 부품 단위로 판매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게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가시면 가보셨나요? 혹시 가보시면 카운티가 저희 한국에 있는 것처럼 마을버스가 엄청 많이 돌아다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완성차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차체를 떼어내고 아래 이제 파워트레인하고 샤시만 조립해서 나가는 베어 샤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거기서 현지 바디빌더가 이제 조립을 해서 만드는데 그렇게 가장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용차, 예, 이건 아마 상용차에 대한 질문이 되셨나요? 예, 이해했고 상용차 말고 그럼 승용차의 부문에서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해외 영업의 네. 관점에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사실 저는 지금 지역팀에 있어가지고요. 근데 제가 지금 담당하는 지역팀이 동구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시아 쪽은 저가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기에는 좀 제한적이지만 저희 승용도
어느 지역이든 간에 뭐 아태든 뭐 미주든 어디든 지연 간에 판매뿐만 아니라 저희 마케팅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많은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질문자분한테 정확하게 시원한 대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지역이 담당자가 아니라서. 하지만 이런저런 일을 해서 그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이미지 그리고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대리님 그 담당하시는 분한테 알아봐가지고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예, 나중에 이메일을 주시면은 제가 어떤 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그러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 다 돼갔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저도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오늘 발표하시는 거나 이렇게 토크하면서 했던 것 중에 들었던 게 이 각각 한 분 한 분의 꿈이 뭘까, 회사에서의 목표가 뭘까, 이게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혀 사전에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 좀 돌발 질문이긴 하지만 예, 급조해서라도 없으시면 아마 근데 있으실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들 보니까 대단히 많이 자기의 철학이나 자기의 어떤 자부심들이 강하신 분들인데 좀 듣고 싶습니다. 예. 한 분씩 이번엔 누구부터 하실래요? 네, 상품. 네. 먼저. 예. 제 개인적으로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뭐 지금까지 그래도 재미있게 버텨왔던 것처럼 재밌다고 생각하면서 업무를 계속해 나가는 게 가장 큰 목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가 현대자동차가 좀 더 사랑받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현대자동차가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뭐 우리가 지금 우리 본부에서 만들고 있는 기획하는 차들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차들이 각각이 전부 다 좀 소비자들의 니즈를 만족시키고 사랑받는 차종이 되면 현대자동차도 점점 더 고객들한테의 뭐 마음을 빼앗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좀 더 이해하고 시장을 파악하는데 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 좀 해주달라는 말인 것 같아요.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또, 예. 저는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과거 한 5년 전인가 되게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T자형 인간.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항상 제너럴리스트로 살아왔었어요. 되게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고, 다양한 산업들을 보고, 저는 이전 직장이 컨설팅 펌이다 보니까 산업들도 되게 다양하게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연차가 차고, 이제 경력이 어느 정도 쌓아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좀 스페셜티가 필요한 시점이겠다. 그래서 약간 스페셜티를 좀 키우기 위한 방안을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할지를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전략기획답게 예전에 전략기획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세상을 좀 움직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대자동차에 저는 경력사원으로서 이분들하고 좀 색깔이 다른데 제가 현대자동차 처음 들어와서 되게 놀랐던 게 모터쇼를 하는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부를까? 이런 걸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디카프리오가 친구인가? 전혀 과거 직장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글로벌 사람들과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생각보다 현대자동차가 여러분들이 국내에서 보시는 이미지보다는 참 대단한 회사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여기서 일을 하면서 제가 하는 일들이 글로벌로 나갈 때 많이 반영이 되고 또 브랜드 체계가 적용이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상당히 재밌고 가슴이 뛰는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뭔가 저의 스페셜티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세상을 단 1mm라도 움직일 수 있으면 나름의 인생에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꿈을 물어보셨는데 저는 꿈이 없습니다. 예, 저는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꿈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꿈들이 멀리 있으니까 꿈으로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현실에 충실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그냥 있는 그대로를 잘 살고 그러다 보면은 그 언젠가 그 순간들이 지나서 그 결정이 된 지금의 나가 예전에 봤을 때 나의 꿈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거의 비슷한데요. 일단은 좀 일을 하면서 즐기는 게 저 개인이나 혹은 저랑 근무하는 옆에 있는 동료들하고
둘 다 윈윈이거든요. 좀 즐겁게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요. 그래서 좀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업무는 힘들지만 이 주위에 있는 동료들과 친화력도 있고 또 편안하게 지내다 보면은 이 하나하나 욕심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를 또 조금 단계씩 그 욕심나는 것들을 채웠을 때 그때 좀 성취감도 느끼고요. 그리고 또 큰 틀로 봤으면은 아까 전에 이제 여러 선배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현대자동차가 전국으로 달리면서 뭐 출장을 갔을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놀러 갔을 때 여행을 갔었을 때 현대자동차 쫙 지나갔을 때 많은 외국인들이 아 이게 현대차지, 아 이게 대한민국 차지라고 무의식적으로 인식을 할 겁니다. 그럴 때 또 속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은 아 그만큼 보람된 일, 내가 이렇게 평범한 내가 조그맣게 조금이나마 이 세상을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하다 보면은 그냥 조금씩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은 그만큼 꿈도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대리님 마지막으로. 예. 제 인생 모토는 현망이라고 현미경과 만안경이거든요. 뭐냐면 이제 앞에 있는 일은 현미경처럼 자세하게 보지만 그러면서 만안경으로 멀리 보자는 건데, 저도 일일 실적을 담당하고 있고 월간 마감, 연간 마감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연간 마감이 한 번에 잘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일감은 마감이 계속 잘 돼야 월이 잘 되고 그래야 연이 잘 되고 회사도 잘 될 텐데요. 그런 걸 볼 때 저도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사는 것이 목표고 내일이 없다는 생각으로 계속 열심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사용본부가 지금 승용본부처럼 그만큼의 위상을 가지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현대 사용차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게 제 꿈입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면 안 될까요, 서울사원님한테? 네, 원래 이제 의도하지 않은 갑자기 돌발 질문을 드렸는데요. 네, 비슷하시면서도 약간 각각 부문별로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서서히 이제 오전 시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전에 이제 상품, 그다음에 마케팅, 영업 서비스, 상용까지 같이 직무 토크쇼를 했고요.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반메익스 일부에 대한 이 선배 사원님들의 생각이 어떤 건지를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저희가 뭐 전문 방송인도 아니고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약간 답변이 서툴렀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과 조금 더 앞으로도 더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생방송 청취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전 세션은 마무리하고 오후 세션 저희가 경영기획, 재경, 홍보, 경영지원 직무 토크쇼도 있으니까 그때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좀 시간이 좀 더 있으면 한 분 한 분씩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메시지 하려고 했었거든요. 좀 더 걸리더라도 한마디씩 할까요? 선배 사원님들 짧게나마 미래 후배님이 될 분들한테 메시지 간단하게라도 한 분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원진재 대리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돌발 질문인데, 저는 지금 이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시고 계시는 그때 저도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앞이 보이지 않고 계속 입사원서 계속 내고 탈락인지 아닌지 계속 문자 오고 연락 오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태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어차피 팩트는 정해져 있고 일은 발생될 거고 아니면 안 될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저희가 존경하는 팀장님 중에 한 분이 항상 회식을 하시면 처음처럼을 드시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항상 내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하십니다. 예, 이거 광고 방송 아닙니다. 예, 그만큼 여러분께서 입사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태도를 항상 매일 가다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에서 너무 멋진 말을 하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여러분 많이 요즘에 힘드시죠? 많이 또 스트레스도 받고 그리고 긴장도 많이 하실 텐데 또한 이런 날은 또한 또 지나가리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신에 그 하루하루 사시면서 또 준비를 하실 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편안하게 그리고 일단 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좀 도전을 하셨으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오늘 저희를 보기 위해서 와 있지만 저희도 여러분들께 부러운 게 있습니다. 그 젊다는 건 정말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는 건데요. 젊다는 그 패기로 그냥 무조건 지르십시오. 그리고서 저희는
또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슷한 얘기가 될 것 같긴 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연배가 있다 보니까, 차이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그 상황을 100% 이해는 못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공허할 수는 있겠는데요. 좀 다양한 경험을 쌓고 다양한 캐릭터를, 자신만의 캐릭터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요즘 친구들의 스펙을 보면 솔직히 저도 그때로 들어가면 입사 못할 것 같아요. 엄청나신데, 근데 그분들의 경험이 대부분 유사합니다. 인턴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스펙에 도움이 될 만한 경험들 찾아서 다니시는데,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경험, 이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남들이 못하는 거를 너무 해보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면 전부 다 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막 부딪히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 나이쯤 되니까 아직도 못한 게 너무 많고 아직도 너무너무 그게 아쉬워요. 근데 지금은 어찌 보면 저도 가정이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못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을 때 다양한 경험을 쌓으시고요. 이런 경험들이 당장의 어떤 그런 취업에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데는 분명히 엄청난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만의 인사이트를 아마 발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선 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여러분들이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사실 저는 아예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되게 힘든 것 같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은 뭐든지 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힘들고 뭐 건승을 빈다는 문자에 좌절도 하고 그러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어딘가에서는 요긴하게 쓰일 수 있을 만한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의 기업들은 그 장점들을 잘 알아보고 정말 우리 기업에 잘 맞는 사람들을 뽑을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있는 자리는 어딘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지금 좀 더 즐기고 재미있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도 마이크를 좀 떼기 싫어서 계속 시간을 연장하고 있었는데, 저 한 2시간 정도 된 것 같네요. 2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돼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몇 가지 와주셔서 너무 환영하고요. 남은 시간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궁금한 거 다 해결하고 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인사할까요?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